네, 안녕하십니까.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제2차 조정기호나 정점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됐고, 이 얘기는 지난주도 좀 했었죠. 두 번째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. 이제 실제로 가격을 보았더니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 신반포 같은 경우 78제곱미터가 31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. 전용이죠. 이게 34억 원에 팔렸던 걸 감안하면 몇 개월 사이에 거래가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데 3억이 빠졌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고요. 음마 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도 23억 7천만 원에 이번 달에 거래가 됐는데 이 앞에 거래보다 6천만 원이 좀 떨어졌다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밖에도 이제 한강변 아파트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우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아시죠?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,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정책성 대출 제도가 이제 사라졌고, 게다가 또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가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또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. 실제로 지표로 한번 볼까요? 우리는 이 과학적 분석이라고 그래서 지표나 지수로 분석을 하는데,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KB부동산, KB국민은행이죠, 발표하는 이 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, 이걸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고도 하는데, 이게 9월에 104.5에서 10월에 97.1,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안 나왔지만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100이 기준인데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PIR이라고 해서 프라이스 이 가격,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죠.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인데 이것도 PIR이 14년 걸리던 서울의 집값이 KB 기준이에요. 다른 기준은 또 18년도 나와요. 그러니까 KB 기준으로 어쨌든 14년 걸리던 서울의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,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하나 샀을 때에 걸리는 시간이 14년에서 최근에 10.5년으로 이렇게 낮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그래도 주목할 만하고 중요한 지표죠. 또 HAI라고 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건데, 이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빠졌어요. 100인데 78까지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집을 구입할 때 그만큼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부담은 좀 줄었다, 이런 좀 긍정적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, 전망이 이 지수가 나빠지고 악화되고 있다. 두 번째는 집 사기가 그만큼 좀 쉬워지고 있는 기간이 다른 말로 하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? 하는 건데,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저하고가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내년에 집값은 내리기보다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하반기부터. 그 이유가 중요하죠. 지금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총종합을 해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2, 4분기,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 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렇게 되면 결국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오를 확률이 커지는 거죠. 두 번째는 실물 경기 회복 여부가 중요한데, 우리는 올해 1.4% 경제 성장률이라서 내년에 2.2 내지 2.3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의 경기는 더 좋아지죠. 이 경기도 글로벌 경기도 좋아져야 되지만,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역 수지가 좋아지게 되죠. 소위 무역 수지와 무역 흑자 여부와 부동산과의 관계는 밀접하다.
금리와 부동산 관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.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. 예, 그런데다가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서울은 극도로 줄어듭니다. 이 만가구라는 얘기도 나와요. 이게 4만 내지 4만 5천 가구가 필요한데 실제 입주 물량은 아파트가 만가구를 좀 넘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줄어드는지 4분의 1토막이 나는 거잖아요. 1토막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세가 오르죠. 그러니까 입주 물량 부족, 공급 부족으로 결국 전세가 상당히 뛸 여지가 있어요.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. 그러면 결국 서울 지역의 집값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이 이 보합 또는 약보합을 보일 수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시 보합으로 전환이 되고 2025년 이후에는 좀 상승 가능성이 점쳐진다, 예상된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.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뉴스가 이게 집값 정책 찍었나, 다시 2차 하락기 오나. 2차 하락기가 언제였어요? 2021년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였잖아요. 다시 또 하락기가 오나라는 건데 약간의 지금은 조정기이기 때문에 하락 조정기가 오는 것은 이상한 건 아니다. 두 번째, 좀 내리더라도 급락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한 집값만 막 폭락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. 그래서 내년 시장은 또 저희 고종환 TV와 함께 하면서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또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기 시작한다면 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도 좋아지고 자산시장의 3대 축이잖아요. 그 한 축인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여지는 있다. 현재로선 크게 폭등하거나 급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고 이 약세장이 거래도 감소하고 거래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내년 2월 이사철 시작 전에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고 내년 봄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이고 또 금리를 내린다면 시장은 주택시장은 큰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.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